하지만 국가대표에서의 손흥민은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드리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보면 볼수록 미스테리인 손흥민의 두 모습은 영국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고 이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다. 손흥민의 돌파력이 이토록 달라진 것은 페리시치의 문제도 콘테의 전술 문제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에서였다. 현재 영국 현지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경질에 가장 먼저 침묵을 깬 토트넘 선수는 손흥민이었다며 손흥민의 인터뷰에 감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어제 콘테가 토트넘을 떠난 것에 대해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는 많이 죄송하다. 감독님은 세계적인 명장이다. 나와 함께 행복한 여정을 했다. 너무나 감사한 부분도 많다.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죄송하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도움을 많이 못한 것에 대해 감독님이 책임을 지고 나갔다. 거기에 책임감을 느낀다. 감독님이 분명히 워낙 좋은 능력을 갖고 워낙 경험도 많으니까 분명히 다른 챕터, 다른 경력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거다. 앞날을 응원하는 게 당연하다. 소속팀에 복귀해서 얼마 남지 않은 경기들을 팀원들과 소속팀을 위해서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강조했죠. 영국 매체 더선은 손흥민이 이번 시즌 개인적 부진에 콘테 감독에게 사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사과는 손흥민의 멘탈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영국 현지는 손흥민의 인터뷰를 주목했습니다. 수많은 경기 지표가 증명하듯이 손흥민은 이번 시즌 콘테의 전술에서 명백히 희생됐고 전성기를 구가하며 자신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자신이 오로지 팀을 위해 뛰는 선수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은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서 국가대표로서 실력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본받아야 할 멘탈리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박지성이 손흥민에게 다시 12년 후 손흥민이 이강인에게 건넨 말은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에이스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이제 30을 넘긴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에게 책임감을 심었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취재진을 만난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 활약에 좋은 경기를 했다. 이제 강인이도 대표팀에서 점차 핵심적 역을 할 선수다. 많은 관심을 받을 테니 책임감도 따라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에 대해 칭찬이 아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손흥민. 2000년 태극마크를 처음 달고 11년간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했던 박지성이 손흥민을 자신의 후계자로 꼽았던 과거와 일맥상통합니다. 박지성은 2011년 2월 은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내 포지션에서 흥민이가 책임감을 갖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박지성은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에서 손흥민과 한방을 쓰며 지도했고 손흥민도 박지성을 통해 유무형의 자산을 깊이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예는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등지에서 한국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무릎에 물이 차면서도 A매치 100경기를 소화했던 박지성이 있고 이 뒤를 A매치 110경기를 뛴 손흥민이 이었습니다. 이젠 이강인입니다. 손흥민이 그에게 보낸 메시지는 대한민국 땅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강인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도움이 되려고 한다. 어떤 포지션에서 뛰든지 팀을 위해 뛰겠다. 월드컵 이후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리고 더 좋은 선수가 돼 한국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며 손흥민의 조언에 응답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이런 손흥민의 위대한 마음가짐을 보도하면서 손흥민이 이번 국가대표에서 뛰어난 돌파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좀처럼 돌파를 시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돌파를 시도해도 막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영국 전문가들은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한 전문가 겸 토트넘의 칼럼니스트는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며 감동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국가대표에서 보여준 역동성을 토트넘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뜻밖이게도 페리시치의 문제도 콘테의 문제도 아닌 팀에 대한 헌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이번 시즌 손흥민이 과감한 드리블 돌파와 성공률이 확연히 줄어든 것에 그의 신체 능력이 노쇠화됐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지난 시즌과 비교해 약 50% 가까이 줄어든 드리블 수치와 성공률을 보였다. 특히 손흥민은 하반기로 갈수록 과감성과 역동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자신감을 상실했는지 공을 잡으면 드리블 돌파를 하기보단 안전한 패스를 선택할 뿐이었다. 이러다 보니 손흥민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토트넘의 선수 출신인 제이미 오하라도 손흥민의 모습에 대해 공을 잡으면 다 보내버렸다. 상대 수비수와의 1대1을 제대로 뚫어내지 못했다. 용기가 없어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손흥민이 두 번의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르는 것을 보며 두 눈을 의심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드리블 돌파 능력이 떨어진 것도 신체 능력이 노쇠화된 것도 역동성이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콜롬비아전 원맨쇼를 펼쳤고 우루과이의 비좁은 수비진을 뒤흔드는 크랙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손흥민의 클러치 능력보다도 놀란 것이 이 부분이었다. 대체 어떻게 손흥민은 이렇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 아무리 전술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 개인이 보유한 고유의 역동성과 신체 능력은 변하지 않기에 더욱 의문이 들었고 궁금했다. 클럽에 대한 손흥민의 애정이 떨어진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 고찰하고 있던 나는 소름 돋는 결론에 도달했다. 손흥민이 국가대표에서 보여준 역동성을 클럽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오히려 손흥민의 헌신 때문이다. 이번 시즌 콘테의 전술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면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을 중요시한다. 손흥민은 자신과 케인에게 의존하는 토트넘의 단조로운 공격과 상대 수비수의 집중 마크로 인해 안 그래도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수비 가담이라는 임무까지 받는다. 콘테는 아예 손흥민을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서 수비를 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한다. 바로 멈추지 않는 스프린트다. 손흥민은 매경기 다른 토트넘 선수들보다 월등히 많은 스프린트 횟수를 가져간다. 공간을 찾아서 뛰어봤자 토트넘에는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선수도 없고 너무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정교한 역습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손흥민은 끝없이 공간을 향해 부지런히 뛰어들어간다. 설령 패스가 오지 않고 공격이 허무하게 끝나버려도 손흥민은 불만을 품지 않고 스프린트를 한다. 이것이 손흥민이 보여주는 헌신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식의 경기가 지속되면 선수들은 열심히 뛰려고 하지 않는다. 불만을 표출하며 파업을 하는 경우까지 일어난다. 하지만 개인의 명성보다 팀의 승리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손흥민은 끝까지 콘테의 전술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으며 콘테가 떠나자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건넸다. 이것이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손흥민의 멘탈이다. 무리뉴가 손흥민보다 나은 선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도 손흥민이 이런 선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 손흥민은 왜 토트넘에서 국대만큼의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그렇다. 손흥민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손흥민의 체력 고갈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토트넘에서 낮은 위치까지 수비 가담을 하고 공격할 때 상대 골문까지 몇 차례나 전력 질주하는 손흥민의 체력은 국가대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리 고갈된다. 체력이 고갈되면 역동성이 사라지고 역동성이 사라지면 과감한 드리블 돌파와 폭발력을 보여주기 어렵다. 덩달아 슈팅 정확도도 떨어지게 된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오히려 손흥민이 위대한 멘탈을 가졌기 때문이다. 과연 손흥민이 미련한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평가 받을 것이다. 손흥민이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진정으로 프로페셔널한 품격들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손흥민은 과거 혹사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혹사가 너무 좋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는 것도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있는 것도 모두 특혜다. 어릴 때부터 꿈꾸던 것이고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다. 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축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혹사가 붙는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필요하다는 것이니 좋다. 우리 모두가 손흥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